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 대부분 몰라서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024년 매출 3,600만 원 근처에 있으신 분들 신고 방식 하나 잘못하면 세금 200만 원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 지식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다 설명드릴 겁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가장 적게 내는가. 이 기준 하나만 잘 잡아도 진짜 세금이 많이 바뀝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프리랜서 사장님들 상담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 안 냈는데 왜 세금 내야 되죠? 이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미 거래처에서 3.3% 원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국세청 입장에서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또 많이 묻는 게 이거죠. 3.3% 이미 냈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좋은 질문인데요. 3.3%는 그냥 선납금일 뿐이에요. 5월에 전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진짜 세금에서 그 선납금만큼만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더 낼 수도 있고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느냐 모르냐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입금액 3,600만 원. 진짜 중요한 숫자죠. 1년 동안의 총 수입이 3,6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3,600만 원보다 적으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순 경비율이 뭐냐면요. 증빙자료 못 챙겨도 정해진 비율만큼 그냥 통으로 비용 인정해 줄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인데 국세청에서 그래 네가 경비로 60%를 썼겠지 하고 업종 코드별로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도 안 써도 되고요. 적격 증빙이다 뭐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빼주는 거라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 매출이 3,600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하시면 단순 경비율 쓰는 게 가장 편하고 유리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서비스업에 해당되잖아요. 보통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프리랜서의 단순 경비율은 대략 60에서 65%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매출이 3,600만 원이 넘는 순간 이제부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익 금액이 3,6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기준 경비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세청이 우리가 말한 주요 경비 중에 실제 적격 증빙 있는 거는 그 금액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돈들은 다 확인 어려우니까 그냥 정해놓은 퍼센트만 조금 빼줄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증빙을 보여줘야만 인정해주는 주요 경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임대료, 매입 비용이죠. 그런데 사실 국세청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고 장부 작성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1년에 5천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신고 방식이 다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주요 경비 관련 적격 증빙이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기준 경비율이 20%니까 20%만 인정해줘야겠다. 그래서 딱 1,000만 원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5천만 원 벌고 여기서 1,000만 원 뺐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은 4천만 원이겠죠.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은 3,850만 원이 되죠. 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45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 이미 거래처에서 3% 원천 징수 15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도 301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증빙이 없고 기준 경비율로만 신고하면 세금이 엄청 세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 볼게요. 똑같이 수입은 5천만 원인데 이번엔 간편 장부로 신고했고 경비 증빙도 잘 챙겼습니다. 업무용 카드로 쓴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있었고 현금 영수증도 잘했고 업무 관련 카드 내역도 모두 잘 증빙을 남겼어요. 이 경우엔 2,500만 원 전부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빼고 과세 대상 소득은 2,500만 원. 여기서도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2,350만 원이 됩니다. 세금 계산해 보면 226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미 150만 원을 내셨기 때문에 실제로 5월에 내셔야 되는 건 7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리해 볼게요. 두 사람 다 수입은 똑같이 5천만 원인데 한 사람은 세금 300만 원 넘게 내고 한 사람은 70만 원 정도만 더 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고했냐, 그리고 증빙을 어떻게 잘 챙겼는지, 그리고 기준경비율이냐 간편장부냐, 이 차이예요. 참고로 지금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했고 실제 신고 시 들어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공제들 때문에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단순화한 건 단순하게 신고 방식 하나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장부 작성하고 증빙 잘 챙기면 절세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 아무 준비 없이 기준경비율을 쓰다 보면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진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예시에서 확실하게 느끼셨죠?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장부를 써서 경비를 정확하게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장부 작성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느끼시는데 사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썼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 발급하세요. 프리랜서 사장님들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간혹 현금 쓰시고 현금 영수증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용 현금 영수증으로 꼭 발급을 하셔야 종소세 신고 때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겠다 하시면 사업용 카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고요. 개인용이랑 사업용이랑 카드 지출이 섞여 있다 라고 하시면 꼭 사업용으로 쓰신 거는 메모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업 관련해서 지출은 많은데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지출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기록이 더 중요하다. 카드 긁는 순간부터 현금을 주는 그 순간부터 증빙이 남아야 그게 바로 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우리가 신고하는 건 2024년 수입과 지출이에요. 이미 2024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뭐 노란우산공제, IRP 가입해도 뭐 2024년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세 방법은 딱 하나. 내가 기준 경비율이라면 기준 경비율로 갈지 간편 장부로 갈지 반드시 비교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은 프리랜서의 인건비, 임대료 비용 인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기준 경비율은 진짜 손해입니다. 간편 장부와 기준 경비율 지금 둘 다 비교해서 전략 세우는 게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딱 세 줄로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다. 단순 경비율이 간단하고 가장 유리합니다. 3,600만 원 그 이상이다. 반드시 장부 작성하고 기준 경비율과 비교해 보세요. 증빙이 없다면 기준 경비율도 세금 폭탄입니다. 절세는 사실 테크닉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얼마나 썼냐보다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했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정보는 절대 비용이 아닙니다. 정보를 모르는 게 진짜 비용이에요. 이걸 지금 알게 되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쓰는 전략이죠. 내가 어떻게 신고할지, 어떻게 경비를 챙길지 이 기준만 잘 잡아도 매년 수백만 원씩 지켜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프리랜서 상위 1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머지 90%는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그냥 세금 더 내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세무회계 미미텍스 상담 링크 남겨놨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올해 세금 전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실천하면 내년부터는 세금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우리!